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제5회 모의고사 필기 파트 3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전체 읽은 다음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미처 못 푸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문제 1번.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정서적 의존성 감소 2. 조심성 감소 3. 우울증 경향 감소 4. 유대감 감소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감소. 정답은 4번 유대감 감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되고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서운해지고 그들과의 유대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책에 나와 있고 이 1번, 2번, 3번, 5번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노년기 가족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형제자매 관계는 경쟁심이나 갈등이 증가한다. 2. 장서 갈등이 해소된다. 3. 은퇴로 인해 부부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한다. 4. 배우자의 상실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5.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정답은 5번.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5번이 노년기 가족관계 변화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형제 자매 관계는 경쟁심이나 갈등이 감소한다, 줄어든다 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2번. 장서 갈등이 해소된다가 아니라 장모와 사위 간의 이 장서 갈등도 늘어난다, 증가한다 라고 하고 또 고부 간의 갈등도 일어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 이것도 역시 수직적으로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또 그래서 동반자가 된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4. 배우자의 상실로 빈둥지 증후군은 아니잖아요.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출가를 해서 또 취업을 해서 집을 떠나는 걸 말하고 배우자의 상실로 허무감, 절망감을 경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국제연합 유엔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2. 경제적 기여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3.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비용을 국가가 전담한다. 4.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한다. 5.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는 보호자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은 1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거 무슨 원칙입니까? 그렇죠. 독립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4번.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은 1.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2.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3.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중심 생활을 할 수 있다. 4.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5.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중심 생활을 할 수 있다. 3번이 장기요양급여 중 어떤 급여? 재가급여의 장점이 되겠죠. 재가급여와 우리 시설급여의 장점과 단점을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5번. 장기요양 기간의 비용 청구와 지급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5%를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산정한다. 3.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 기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정답은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죠?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5%가 아니라 20%를 부담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2.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죠. 장기요양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국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가 아니라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그리고 4번은요.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액 부담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냐? 국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급여 비용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없다. 그러나 비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100%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급여의 종류와 내용 2. 재가급여 한도액 3. 본인 부담금 4. 장기요양 이용 계획 5. 보호자의 기본 인적사항 정답은 1번 급여의 종류와 내용 1번이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되게 중요한 문제가 나오고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의 내용, 그 다음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거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기요양 인정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물어봤죠.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장기요양 등급, 그리고 유효기간, 그리고 가능한 급여 종류와 내용, 이 내용이 있어서 1번이 정답인데 당신 등급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몇 등급인지 등급이 나와야 되고 유효기간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급여 종류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그 내용이 필요해요. 이거랑 헷갈리는 게 바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도 급여 종류와 횟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도 급여의 종류와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횟수예요, 횟수. 즉 이 계획서라는 거에는 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다 정답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도액, 금액이죠. 본인 부담률 이런 말들이 정말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를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본인 부담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횟수는 계획서고 인정서는 내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횟수는 계획서, 내용은 인정서.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재가급여 한도액, 돈이죠. 계획서예요. 3번 본인 부담금 나왔죠. 본인 부담률 이거예요. 그래서 3번도 계획서예요. 4번도 장기요양 이용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용 계획서예요. 그리고 5번 보호자의 기본 인적사항이 나와서 틀렸죠. 만약에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했으면 여기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해서 장기요양 인정서 5번도 정답이 됐겠죠. 근데 보호자라 해서 틀렸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문제 7번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우유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먼저 버리고 차후에 버린 사실을 말한다. 2. 대상자 건강을 위해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요양보호사가 다른 우유를 구입해둔다. 4.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5.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리한다. 정답은 5번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리한다. 5번이 이 시간이 지난 우유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 버린다. 이렇게 하셔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의견 상충될 시 설득한다. 2.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3.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를 결정한다. 4. 관장, 도뇨, 욕창관리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해준다. 5.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정답은 2번.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 9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개인 생활 방식, 머리 모양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권리가 침해됐나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지금 침해되었잖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집에만 계시다가 시설에 입소했을 때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익숙한 물건들을 가져오게 해서 개인의 물품 같은 거는 조금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거,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생활 방식이 기존에 있죠. 단체 생활 한다고 해서 갑자기 다 바꿔버리고 맞추라고 하면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의 어떤 습관이라던가 이런 머리 모양, 스타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의복입니다. 그 옷 같은 것도 입고 싶은 거, 편한 거 입으세요 라고 보장을 해주는 거. 그게 바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되겠네요.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억제돼, 억제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2번 충분한 정보는요. 뭐 규정이라던가 시설 규정, 그리고 뭐 취침 시간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 뭐 비급여, 그리고 뭐 금액, 한 달 이용 금액 이런 현실적인 내용이 나오면 되겠고요. 3번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그쵸, 때리면 안 되죠. 이런 건 쉽고. 사생활과 비밀 보장 같은 경우는 불쑥불쑥 들어와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그리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학대의 유형 A와 행위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자기 방임은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2. 경제적 학대는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3. 신체적 학대는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4. 정서적 학대는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5. 유기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날조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경제적 학대에서 동의 없이 돈을 갈취하거나 빼돌리거나 이런 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유언장이라는 말이 정말 잘 나와요. 경제적 학대. 그리고 대출 서류를 위조한다거나 동의 없이 뭐 그런 걸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경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1번 이 내용은 자기 방임이 아니라 뭐죠? 정서적 학대가 되겠죠. 그래서 4번으로 가셔야 되고, 자,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이거는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방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방임이 되겠죠. 2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자, 10번의 이 내용, 학대는요, 학대 유형은요, 반드시 나옵니다. 꼭 공부를 해주세요. 문제 11번.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의 사업 지원을 담당하는 곳은 1. 노인보호 전문기관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3. 학대 노인 전용 쉼터 4. 일자리 지원센터 5. 민원종합지원센터. 정답은 2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번이 11번의 정답이 되겠죠.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래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위한 기관이 어디냐. 그러니까 장기요양요원 여기죠. 장기요양요원이 누구예요? 요양보호사죠. 이거를 지원해준다. 이분들을 지원해준다. 해서 2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 부담금, 2. 임금의 지불 방법, 3. 장기요양 인증번호, 4. 직원 채용의 과정, 5. 표준 서비스의 분류. 정답은 2번 임금의 지불 방법, 2번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그렇죠? 시간은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취업의 장소와 그리고 종사해야 할 업무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야 되고요. 제가 재작년에 시험을 봤을 때 이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간간히 출제가 된다고 하니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내용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 목욕할 때마다 불편하니 여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주세요 라고 하네요.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1. 시설장에게 보고해 볼게요. 2. 그냥 가족에게 부탁하세요. 3. 요양보호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4. 이러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할 수 없어요. 5. 성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정답은 1번 시설장에게 보고해 볼게요. 1번이 이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해결하지 마시고 이런 업무적인 애로사항은 시설장에게 보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제 14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2.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한다. 3.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4.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5.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정답은 4번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4번이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이 되겠습니다. 조금 동료를 배신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도 요양보호사는 노인 학대의 어떤 정황을 봤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잖아요. 그거를 방관하거나 무시했을 경우, 모른 척 했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문제 15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저렴한 복지용구를 직접 대여해준다. 2.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시했다. 4.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5.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했다. 정답은 4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우리 모든 요양보호사 현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몇몇의 그런 요양보호사분들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막 뉴스에도 나오고 이 요양보호사란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윤리적, 양심적 책임을 준수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16번.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사용한 물건은 모두 폐기한다. 2.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3.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4.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5.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에 주의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4번이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또는 병원을 방문하여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죠. 대상자가 사용한 물건은 폐기할 필요가 없고 책에는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그런 물건들로 인해서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하지 않아도 돼요. 급성기일 때 약 2주 정도가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이제 격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3.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약을 선생님들이 먹으면 안 되죠. 다음 5.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오염된 음식으로 이게 전염되는 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 소화기계 계통이 되겠죠. 그래서 결핵과는 관련이 없고 결핵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호흡기 감염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3일간 햇볕에 넣은 후 사용한다. 4.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를 받는다. 5. 대상자와 접촉한 후 일주일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정답은 3번.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3일간 햇볕에 넣은 후 사용한다. 3번이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옴은 접촉성 감염이기 때문에 전염력이 정말 세요. 그래서 함부로 어르신을 잡거나 만지시면 안 되고, 그럼 왜 3일간 햇볕에 널어야 되냐? 옴이 사람 피부로부터 이렇게 3일간 떨어져 있으면 굶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널어놓고, 그리고 또 다리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로 가해서 옴을 지져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옴 같은 경우는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동거인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대상자 증상이 있건 없건 같이 동시에 치료한다. 이런 것들도 정답이 되겠고, 옴은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 연고를 바르고 전신에 바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침에 씻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문제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2. 질병 초기 진단이 쉽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원인이 명확한 급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5.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향상한다. 정답은 1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1번이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이 되겠죠. 그럼 뭐가 틀렸는지 볼까요? 2번은 초기 진단이 어렵다 해야 됩니다. 3번은요. 질병 발생 원인이 불명확하다. 4번은 원인이 명확한 급성, 아니 명확한도 틀렸고, 그 다음에 만성 퇴행성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신장 소변 농축 능력 감소해서 약물 중독에 걸리기 쉽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9번.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1. 감기 치료. 2. 가벼운 실내 운동. 3. 적당한 실내 온도. 4. 진 먼지 진드기. 5.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정답은 4번 진 먼지 진드기. 4번이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킨대요. 치료가 아니고 예방이 아니에요. 안 좋게 하는 거.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 흡연,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꽃가루, 개털, 고양이 털 이런 것들이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신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운동을 삼간다. 2.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3. 흡연한다. 4. 식사량을 늘린다. 5.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정답은 2번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번이 신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살이 쪄서 체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부종 때문에 그래요. 신부전증 대상자의 특징이 바로 의존성 부종, 붓는다는 거죠. 특히 하체가 많이 부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붓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는 거고요. 운동을 삼가는 게 아니라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금연해야겠죠. 식사량을 늘리면 안 돼요. 심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5번 계단 오르기 운동 이런 건 숨이 차고 힘들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수분 섭취도 제한을 해야 됩니다. 물입니다. 물. 자주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문제 21번.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질의 윤활작용 증가.
2. 난소 크기 증가. 3. 빈뇨증 증가. 4. 성적 욕구 감소.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향상. 정답은 3번 빈뇨증 증가. 3번이 노화로 인한 빈뇨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이 되겠죠.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뜻이에요. 자, 1번은 질의 윤활작용 감소. 2번은 난소 크기 감소. 그죠? 4번은 성적 욕구. 성적 욕구는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변화가 없다. 5번은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해서 이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 요실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2번.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습기 사용을 억제한다. 2. 실내 습도는 높을수록 좋다. 3.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4. 자주 샤워를 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5.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정답은 5번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5번이 피부 건조증 있는 노인분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가습기 사용을 억제는 아니죠. 가습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2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실내 습도는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죠. 높으면 너무 찝찝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요. 40%에서 60%, 즉 적절한 습도를 만들어준다, 유지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6도가 적절하고요. 자주 샤워를 하면은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 23번. 한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 잇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5.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독서를 하도록 한다. 정답은 4번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한쪽 눈만 이상이 있다고 해서 그 이상이 있는 눈만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양쪽 눈을 모두 항상 관찰하고 검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1번은 뭐가 틀렸죠? 조명을 어둡게 한다? 어둡게 하면 안 됩니다. 눈의 압력이 더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녹내장 같은 경우는 안압 상승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최대한 얼굴 쪽에 압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 조명이 어둡게 되면 이 동공이 확대돼요. 그러면 압이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2. 윗몸 일으키기 힘들어가니까 안 되죠. 눈 비비면 안 되고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그래서 이 녹내장 걸리신 이제 학생분들은 1시간 이상 공부하는 거 힘들다고 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문제 24번. 노인 우울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 호소가 많다. 2. 밤에 숙면을 취한다. 3. 주변에 관한 관심이 커진다. 4. 과거 정신과적 병력이 없다. 5. 우울감이 잘 드러난다. 정답은 1번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 호소가 많다. 1번이 노인 우울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울증이라 그래서 이 정신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노인분들은 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증상이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특히 신체적인 증상을 많이 호소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2번 밤에 숙면이 잘 안 되고요. 3번은요. 주변에 관심이 커져요. 그러면 많이 활발하게 돌아다니실 텐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내성적이고 관심이 없어지고 무기력하고 그렇죠. 4번 과거 정신과 병력이 있습니다. 없다 하면 이건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5번 우울감이 잘 안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몰라요. 노인분이 자기가 우울증인지도 잘 모르고 가족들, 같이 사는 가족들도 자기 부모가 우울증인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서 원래 저렇게 말이 없으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문제 25번.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만성으로 진행, 2번 호전과 악화 반복, 3. 주의 집중력 유지, 4. 서서히 진행, 5.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음. 정답은 2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2번이 이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선망 같은 경우는 만성이 아니라 급성으로 진행이 되고요. 2번처럼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치료가 될 수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주의 집중력 유지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서서히가 아니라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5. 신체 생리적 변화가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6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얼어붙은 현상, 2. 실행 능력 저하, 3. 질 분비물 및 질염의 증가, 4.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5. 시간 장애와 삼킴 장애, 5. 시력 장애와 삼킴 장애. 정답은 5번 시력 장애와 삼킴 장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혔다, 터졌다, 뇌출혈, 뇌경색, 이걸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 장애는 보통 이제 하나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그런 복시 현상, 삼킴 장애, 잘 음식을 못 삼킨다, 연하곤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 1번 얼어붙은 현상은요, 파킨슨 질환이에요. 2번 실행 능력 저하, 이거는 치매죠, 치매. 그렇죠? 3번은 당뇨에 관한 설명이고 4번은 치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번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1. 준비 운동은 필요 없다. 2.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3.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4. 운동 강도를 서서히 줄인다. 5. 중간 휴식 없이 운동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3번이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28번. 시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원한 콜라를 제공한다. 2.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한다. 3.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4.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5.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4번이 시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에는 다양한 이제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코를 또 많이 고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설은 이 코골이 방을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거기서 코 고는 사람들이 잘 때는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코 골면서 신기하게 안 깨나 봐요. 그리고 또 예민하신 분들은 아주 조용한 방에서도 취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좋은 요양원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9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1. 수면제, 2. 당뇨약, 3. 혈압약, 4. 항생제, 5. 소화제. 정답은 5번 소화제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겠죠. 문제 30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 복용을 잊으면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4.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정답은 4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을 먹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보통은 새로운 약을 처방받는 날에는 이전 약
복용이 다 끝나고 추가로 이제 처방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남았을 경우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이어서 먹을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책에는 최근에 받은 약을 먹어라. 그리고 남은 약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1번. 한랭 질환의 예방 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장갑이나 목도리 착용을 삼간다. 2. 외출 시에는 내복을 입지 않는다. 3. 낮보다 새벽 시간에 운동한다. 4. 발을 차갑게 해준다. 5. 실외 운동보다 실내 운동을 권장한다. 정답은 5번. 실외 운동보다 실내 운동을 권장한다. 5번이 한랭 질환, 즉 추운 날에 걸리는 그런 병 예방 수칙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장갑이나 목도리 착용을 해야 되고 2. 외출 시 내복 입으셔야죠. 3. 낮보다 새벽 시간이 아니라 낮에 운동을 하는 게 따뜻하잖아요. 그 다음에 4. 발을 차갑게 아니라 따뜻하게 해준다 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 32번.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1. 점심 식사를 많이 드심. 2. 최근에 활동량이 많이 줄어듦. 3. 오전 10시에 소변 200cc를 봄. 4. 오후 3시에 간식을 조금 드심. 5. 낮잠 자는 시간이 조금 늘어남. 정답은 3번. 오전 10시에 소변 200cc를 봄. 3번이 정말 정확하게 기록을 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3번.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는 1. 간담회 2. 워크숍 3. 원래회의 4. 사례회의 5. 정기총회. 정답은 4번 사례회의가 정답이 되겠죠.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상자의 서비스를 점검한다. 이 서비스란 말 나오고 대상자의 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를 위한 회의예요. 사례회의의 키워드가 되겠고 원래 회의는 이제 대상자 중심이 아닌 직원들의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의 회의가 되겠고 키워드는 애로사항 어떤 문제점, 건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평화로운 마음 속에서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가족들과 함께 종교적 예식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5번 수용이 정답이 되겠죠. 평화로운 마음 속에서 마지막 정리 시간을 보내기도 한대요. 그리고 종교적 예식을 자기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수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단계에서는 또 체념을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1번에 부정이 정답이 되면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되죠?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나오냐면 다른 병원에서 또 검사를 받아요. 그렇죠? 그 병원을 못 믿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두 번째, 분노는요. 왜 지금이야? 분노, 화를 내는 거, 불평불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번은 제일 잘 나오는 게 삶이 얼마만이라도 연장되기를 희망한다, 원한다. 그래서 뭐 내 딸이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타협을 하는 그리고 비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우울은 되게 무기력하고 슬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성급하게 위로해주지 말고 그냥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34번 같은 이 임종 적응 단계는요. 너무 잘 나와요. 이거 다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점수 맞는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5번. 대상자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해 문의할 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한 번 작성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2번.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됩니다. 3.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4. 요양보호사가 대신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5. 가족에 동의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3번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너무 잘 나오니까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내용, 특징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1번 한 번 작성하면 철회할 수 있고요. 혈액투석은 안 되죠. 안 되는 내용들이 몇 개 있었죠. 혈액투석, 심폐소생술, 항암제 치료, 그죠? 체외시술, 수혈 이런 것들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게 되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대신 작성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의식이 있을 때 신분증을 가져가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가족들의 동의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가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5회 모의고사 필기 파트 35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실기 파트 4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